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맨 밑에 7번 정정 신청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4번에 있습니다.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프린트 14번. 이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3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오타 고치는 겁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바꾸는 걸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은 요약집은 114페이지에 있는데 주지사 종목 한 번 더 시작.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인데요.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정정이.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리고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국토부에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냐? 오타 정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새로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랍니다. 잘못 적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잘못 적은 거 고치면 안 되냐 하니까 만약 그걸 허용해버리면 제가 매수인으로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정정하겠다 해가지고 새로 산 사람 이름으로 정정을 해버리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 그럼 잘못 적었으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정에다가 정정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변경 신고입니다. 114페이지 8번. 우리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시작.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A, B, C 3명이 있었다면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 4명으로 추가하려면 추가되는 사람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인데 다만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공급가액이나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 아파트 요즘은 옵션이 다 하면은 뭐 심지어 1억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옵션을 다 하면 몇 천만 원 되는 경우 많아요. 이게 옵션을 선택하니까 또 그 옵션 한 거에 10% 계약금을 내라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다시 해도 된다. 더 줄이는 건 안 되는데 더 추가하는 건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옵션 여기에서 많이 남겨 먹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발코니를 확장하면 돈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발코니 확장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죠. 왜냐하면 확장을 안 하면 벽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확장하면 벽 하나 없어도 되니까 오히려 돈은 적게 들죠. 근데 1,0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방도 확장하면 벽 하나 더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요. 확장을 하면. 근데 돈은 더 받는다고. 보통 뭐 6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건설사 맘이에요. 그 에어컨 이런 것도 하면은 뭐 1,000만 원 넘더라고. 한 6개인가 설치하는데. 그리고 이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시스템 에어컨이나 또는 빌트인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 사면 그 취득세까지 내야 되죠. 세법에서. 그냥 냉장고 한 개 사면 따로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근데 빌트인으로 그냥 아파트 분양받을 때 옵션으로 선택하면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내야지, 부가가치세 내야 되지, 세금 다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옵션 비용은 혼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기한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시작. 3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오타 고치는 것은 등기 후에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 전에만 가능하다. 그럼 등기 후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새로 변경된 거 추가되는 거는 추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거. 정정은 오타 고치는 것이다. 변경도 가능한 거. 둘 다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은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또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거래 지분은 뭐고 거래 지분 비율이 뭔지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 구분하는 거. 거래 지분은 뭐고 거래 지분 비율은 뭔지 골치 아파요. 이게 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건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거래 지분 비율이나 거래 지분 면적 요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프린트는 14번, 1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9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주어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인데 신고관청은 이렇게 하면 X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 주어 밑줄 치시라고요.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실제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증체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토지 및 주택가액, 토지 주택만 검증체계가 있어요. 토지 주택만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요. 제가 아까 투자하려면 어디에 해야 된다 했어요? 토지, 주택, 토지. 검증체계도 있어요. 그 상가 같은 거는 검증체계가 없어요. 상가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검증체계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상가를 10억짜리를 세입자가 금매로 5억에 금매로 샀어요. 주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5억에 샀다고요. 근데 지방세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은 10억이에요. 10억. 그럼 취득세를 5억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냐고요? 아니면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냐고요? 취득세, 지방세법에 보면 세법에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우리 세법 선생님은? 국수공판장에다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검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검? 부신검?
부신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받은 경우 검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 이 말이죠.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대가리는 여기저기서 뭐 등수, 사보자, 국수, 공판장 하도 대가리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갑자기 무슨 대가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뭐 국수를 공판장에서 국수만 팝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내는 겁니다. 실거래 가격. 그러면 상관 이건 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세금 낸다, 5억에 대해서 낸다? 10억이라고 검증 체계가 없다니까. 상관은 이해 안 되시죠? 아, 고개 흔드는 건 안 되는 게 아니다,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법이 중요합니다. 최고. 실무에 나가면 세법 전부 세금 물어봐요. 실무 현업에 나가면. 저도 지금 고등학교 친구가 계속 세금 뭐 하여튼 세금 같은 거 묻는 거 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있어. 공짜로 돈도 안 주고 계속 물으니까 한두 번은 해주겠는데 막 10번 20번 뭐 지금 직업은 없어가지고 무슨 경비한다 은행에 경비 그거 한대요. 그래서 뭐 200~300만 원 20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200만 원밖에 못 번대. 그러면서 집은 3개인가 4개인가 있다고 지금 자랑지기 하는 건지 4개인가 있는데 이거 팔리지도 않고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묻는데 짜증 나요 안 나요? 저는 집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대답 안 해주기 싫더라고. 대답. 노인 우울증인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집 팔기는 아깝고 뭐 지금 또 세금 내기는 뭐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상담해 주면 잘했으면 제가 부자 되고 나야 그런 걸 제가 부자면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저도 못 사는데 못 해주죠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검증체계가 주택 상가만 검증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험에는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낸다고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한다. 신고관청이 검증체계에서 검증한다.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10번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외입니다. 특별한 예외. 특례라는 말. 공법 이런 데도 특례란 말 나오죠. 특별한 예외. 자, 그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은 때에는 검증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금인입니다.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또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나 계약서 금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나 농지취득자익증명제나 전부 다 이런 게 취지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탈세 방지겠죠. 탈세.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가장 유능한 국가는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으로 나와 있어요. 정치학 개론에는. 말로는 다 세금 깎아준다 하고는 세금을 사실은 많이 받는 게 유능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탈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 받거나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도 사실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11번 금지행위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행위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는 금지행위 이건 딱 보면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들기 때문에 그냥 벌칙만 뒤에 벌칙에 다시 나옵니다. 116페이지 업무의 전자적 처리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걸 적어놨는데요. 우리 프린터는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걸 적어놨습니다. 50번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
시험에는 불가능한 게 나왔고요. 그 우리 요약집 116페이지 그럼 밑줄부터 먼저 칠까요? 동그라미 기억.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제외한다는 말은 전자문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사유서하고 제출하러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1번 기억의 가로 안에가 중요하고요. 미연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자문서 안 된다 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디귿의 가로 안에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하고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밑줄 치시라고요.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선택 품목이 옵션입니다. 옵션 비용, 선택 비용 같은 말이죠.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 여러분들이 만약 분양받으면 시스템 에어컨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안 하더라고. 절대 시스템 에어컨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놓고 하려면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야 좋다더라고요. 근데 팔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사실. 그 시스템 에어컨 하면 1,000만 원 넘게 든다고. 근데 그 에어컨 있고 없고의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나진 않는데요. 그리고 오래되면 곰팡이 같은 거 생기고 막 잘못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청소 자주 안 하고 그러면 천장에 있으면은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세워놓으면 쉬운데.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분양받는데 보니까 90% 이상 다 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확장은 100% 다 하죠. 발코니 확장은. 안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100% 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분양가격, 선택 품목, 옵션 비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고. 지금 가로 안에 전자문서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대리인이 하는 거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대리인. 본인은 가능한데 대리인은 대리권 수여했는지 수권행위가 있었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예, 그 전자문서 지금 안 되는 거 우리 프린트는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3개가 전자문서 안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뭐 시험에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년 더 유예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걸 내년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걸로 유예됐다고요? 5월 말까지, 6월 말까지가 아니라 5월 말까지 1년간 유예됐. 처벌을 안 한다고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그럼 1년 더 지금 전부 지금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년만 더 버티면 이거 폐지될 수도 있다. 버텨보자.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양가로 1번, 2번에 양가로 1번 주택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우리 앞에 자금 조달 계획 실의 입주 여부를 신고하는 것은 제가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주택법하고 다른 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은.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지금 여야가 국회의원은 여소야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이거 금액 지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데 이걸 6천만 원을 1억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대통령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바꾼 건 없고요, 물론. 어쨌든 대통령령이라는 말은
국회 통과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 대통령 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지금 현재는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죠. 6천만 원 초과. 초과니까 딱 6천만 원이면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40만 원. 그럼 신고 안 해도 돼요. 관리비 내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관리비 많이 받는다고 뭐 미리 계약서에 적었다면 그건 위반이라고 하기 힘들죠. 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뭐 관리비 30만 원, 40만 원 적었다고 불법 왜 관리비 많이 받았냐. 미리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관리비 내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관리비 많이 받았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요. 미리 정해놨으면 계약서 쓸 때 관리비가 우리 이 건물은 관리비가 4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미리 정해놨으면 관리비 비싸네 그럼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형사처벌 받기는 좀 어렵겠죠. 관리비를 미리 계약하기 전에 30만 원 40만 원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갑자기 명시도 안 하고 뭐 관리비 50만 원 100만 원 달라 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원룸 같은 거 관리비를 제가 현업에서 중개해 보니까 한 55만 원 정도는 받더라고요. 관리비도 5만 원 받고 또 청소비도 받더라고. 청소 그 원룸 같은 건 살다가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내다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청소비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미리 예치를 해놔요. 그래놓고 나중에 청소 안 하고 나가면 그거 까고 빼고 내준다고요. 요즘은 아예 그 강아지 같은 거 키우지 않기로 한다. 만약 키우면 계약 해지하기 해도 된다 이런 걸 명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시 안 해도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더 해지하기가 쉽겠죠. 계약 해제 또는 뭐 해지, 계속적 계약은 해지, 일시적 계약은 해제라는 말을 쓰죠. 그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가 맞는 표현이겠죠. 그 카카오톡 이게 안 좋더라고. 어떤 집주인이 저한테 제가 무슨 만물 박사도 아니고 세입자가 뭐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으로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안 키운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세입자는 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그 고양이 키우고 있는 걸 또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알고 이게 카카오톡 이게 무슨 거예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는 카카오톡 해야 하네요? 하면 이게 몰래 또 어디 해외 여행 갔네 이런 거 다 나타난다고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올려놓으면 아니 저 누나가 그러더라고. 며느리한테 카카오톡 어떻게 하는 거 좀 알려달라니까 어머니 그런 거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 하나 받으면 되죠 하면서 안 알려준다고 저보고 막 알려달라 하더라고. 그 알려줬더니 들어가 보니까 뭐 해외 몰래 한 달씩 여행 갔다 왔다고 막 누나가 흥분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누나 보고 정떼라고 했었는데 해외를 가든 당신 아들이 아니고 저 며느리 남편이다. 왜 그 자꾸 신경 쓰냐고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이제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하는데 단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하는데 그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은 신고한다고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요.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합니다. 가평군, 청평군은 경기도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신고해야 됩니다. 광역시니까. 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요. 보증금 작년에 시험에 이게 가로 안에 30일 요 세 개가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습니다. 35번에 2번, 3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11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만들면서 주인들이 반발한 거는 이거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세금 떼려고 세금 떼가려고 세금 폭탄 매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발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다.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고 언젠가는 뭐 가세 자리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입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게 뭐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LH 국민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동안은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이건 세입자가 바뀌어도 5%밖에 못 올려요. 전에 세입자한테 받던 금액에서. 그러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세입자 바뀌면 시세만큼 올려도 되죠. 그래서 규제가 더 강하다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따라서 이런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신고했으면 또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대차 신고를 2번이나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는 당일날 효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죠. 그래서 이사하는 날 은행에 융자를 주인이 받아버리면 은행 융자가 더 선순위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왜 이게 대항력도 그냥 당일날, 이것도 법안이 국회에 몇 번이나 발의됐었어요. 그냥 다음날이 아니라 당일날 효력 생기는 걸로. 그러면 세입자는 보호할 수 있는데 은행을 보호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이 대출해주면 그날 점심신고해버리면 은행이 후순위가 동순위가 되잖아요. 동순위. 그러면 은행이 보증금을 그 대출해준 걸 다 회수 못할 수 있겠죠.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날로 한 거예요. 이게 입법 취지가.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당일날 하는 게 좋겠죠. 대항력. 그 맨 밑에 양가로 5번 위반 시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요거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더 유예됐다고요. 내년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걸로. 자, 12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옛날에 2017년도까지는 이게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그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취득 등. 아까 부동산이 용어쟁이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신고하거나 허가받았다고요? 지금은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고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외인데 그 뭐 외국인들한테 특별히 예외를 두는 거는 외국인을 더 혜택을 주려고 예외를 두었을까요? 더 규제하려고 예외를 뒀을까요? 규제하려고. 외국인이 독도, 울릉도 다 일본 사람이 독도 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물론 독도는 개인 땅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례,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정의입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3번입니다. 3번, 4번, 5번.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 시민권 취득한 거, 영주권 취득한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시민권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은 영주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1동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제1동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제2동포라는 말을 많이 안 쓰죠. 캐나다 동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제1동포라는 말 최고 많이 쓰잖아요. 제1동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추성훈이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죠. 그는 기화했거든요. 일본으로.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 사람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외국 사람이 아니고. 자, 2번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호주의는 외국이 하는 만큼 하는 게 상호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상호주의가 되냐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상호주의 되냐고, 일방적으로 힘센 사람이 그냥 쳐부수는 게 지금 국가 질서잖아요. 외국가 국제 질서잖아요. 미국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미국 엄청나게 뭐 좋아하는지 의지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미국 우리나라 데모하는데도 미국 국기 들고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인간 취급 안 하더라고요. 별로. 보면 어디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한국이라고 하니까 노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요. 북한이냐고. 그럼 또 뭐 사우스 코리아까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코리아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고. 왜냐면 북한이 자꾸 나오니까 뭐 우리 서독, 동독 이런 거 구분 잘 안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같은 독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미국 좋아하지 말라고. 미국 애들은 그 유색인종 정화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백인만 우월주의가 있다고요. 미국 같은데 조심해야 돼. 전부 다 총 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일단 총부터 쏘아놓고 보니까 죽고 나서 뭐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자,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이니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에 해당되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아니라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가로 안에 제3조 제1항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매매계약,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을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는 예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매매는 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딱 3개밖에 없잖아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 3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해야 된다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그 가로 안에 법 제3조 1항은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21페이지 계약 이외의 원인.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경매가 출제됐는데 경매는 시험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X,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그럼 취득한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모두 다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월 이내입니다. 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 X,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X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추성훈 씨나 빅토르 안입니까? 누구? 안현수 빅토르 안 맞아요? 안현수 맞아요? 빅토르 안 러시아 사람이죠? 그럼 국적이 러시아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추성훈 씨 이런 분들. 국적이 변경됐으면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부 다 모돈법에서. 왜?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하다고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제출 안 한다고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도 신설됐습니다.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입니다. 내년부터. 올해 시험은 상관없습니다. 강원도도 제주도하고 똑같이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국회 통과돼 재난지원금하고 같이 통과됐어요. 그거 600만 원 주는 거 받았어요. 600만 원 안 주더라고요. 손해가 저도 못 받았는데 저도 손해 발생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주는 거는 이미 입력돼 전산에 입력돼 있는 사람만 주나 보더라고. 신속 지원이고 신속 지원 외에 추가로 더 줄 거예요. 나중에 손해가 발생한 걸 입증하면. 자, 그 다음에 6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5번에 11번,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1번, 12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121페이지 토지 취득 허가.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는다고요.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이라고 했죠.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씩 할 필요 없다고요. 지금 외국인 특례잖아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국토부 장관이나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용인시 원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두 번씩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씩이나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122페이지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27번에
27번에 군문자야. 우리나라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 그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외국인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울릉도, 독도 이런 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군부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천에는 없던가요, 군부대? 청계산도 꼭대기 올라가면 군부대 있어요. 청계산도. 저기 수리산, 수락산은 없는 것 같은데 수리산도 군부대 있어요. 그 공군 사이트 저기 3번에 제가 사는 동네에도 산꼭대기에 군부대 있다고요. 청계산도 군부대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의 다 산꼭대기에 있는 군부대는 전부 미군들이 장악하고 있더라고. 미군들이 우리나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전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이트, 공군 사이트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땅들은 땅값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땅값은 안 비싸겠죠. 단 땅값은 안 비싸지만 외국인들이 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X로 나왔어요.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밑줄 치십시오. 55번에 19번, 20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5번에 20번에. 근데 19번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부지, 용인시 원산면 이런 데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5번에 19번, 20번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게 122페이지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밑에다 적든지 옆에다 적든지 매매는 30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매매. 여기는 명확하게 구분 안 해놨는데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고 했죠 아까?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60일이고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환매권 행사, 판결, 경매 등의 경우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 국적으로 변경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 15일 49번 우리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3번 49번에 동그라미 3번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2문제, 외국인 특례에서 1문제. 평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제 신고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 30일. 4문제 정도. 작년에는 4문제 나왔네요. 임대차, 주택 임대차 신고도 1문제 나왔으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단 경기도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의 경우에는 신고 안 한다고. 이 금액과 상관없이. 나머지 경기도와 광역시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군 지역이든 시 지역이든 구든 다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또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의무 없고 개업공개사도 마찬가지 의무는 없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최소한 2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해보면 몇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정된 2017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토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개가 통폐합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어렵고 좀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